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지켜야 할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 근로, 납세,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목에서 5번째 의무를 배운다고 합니다. 바로 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유례 없는 폭염과 폭우를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환경보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된 것이죠. 제주도 역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5장에서 환경의 보전에 관한 다양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표적인 것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특별법 규정에 위임받아 보전지역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전지역관리조례는 환경보전이 아닌 오히려 개발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보전지역관리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019년 민주당의 홍명환 의원 발의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지요. 그러나 아깝게 부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민의를 받아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여전히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해서 제주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지가 큽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주민발의 제도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왔는데요. 드디어 지난 7월 29일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수리되기에 이릅니다. 제주도민들의 직접 참여로 마련된 이 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킬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도의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 중 1등급 지역은 해제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정도로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들여다보면 사실 거의 모든 시설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 문제 등 제주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이런 조문들은 사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358조를 살펴보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 내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 제13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전지역관리조례 13조에 따르면 지하수 보전지역 1등급인 숨골 혹은 용암동굴 위에 항만, 공항, 철도 지을 수 있습니다. 유수지나 저수지 같은 방제시설도 물론 지을 수 있고요. 수도나 전기, 열, 가스 공급,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하수도 설비 같은 유통공급시설도 물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보전지역 1등급이나 경관 보전지역 1등급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지요. 철새도래지나 멸종위기 야생동물 그리고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같은 생태보전지역 1등급에 혹은 오름 같은 경관 보전지역 1등급에 이와 같은 시설들 모두 들어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의 특성에 맞게 보전지역을 지정하되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기준을 동일하게 두어서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조례 13조 공공시설의 범위의 단서 조항의 내용을 단 보전지역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법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제3항에서 정한 허가 대상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절대보전지역만큼 강화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면 숨골이나 오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등 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어떻게 상황은 전개되는 것일까요? 이런 지역들의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그 과정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은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소불위였던 국책사업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쪽에선 이번 개정으로 도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 그건 명분일 뿐이고 사실 제2공항 막기 위한 수단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와서 왜 이 하느냐. 제2공항을 또 부결, 또 안 되게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요? 그럼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 정말로 제2공항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도의회가 동의하면 제2공항은 건설됩니다. 단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제2공항 사업을 도의회가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으로 제2공항 건설 막는다는 말은 사실 오해입니다. 이런 주장은 오히려 도의회의 결정 권한을 무시하는 말은 아닐까요? 또 한편에서는 조례가 개정된다고 무슨 힘을 쓰겠냐라고도 말합니다. 강정에 해군기지 지어질 때에도 결국 날치기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시켜 해군기지 지어지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입니다. 지난 2019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12명의 의원 중에서 9명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했고 이 중 7명이 당선되어서 의회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19년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듯 대다수의 도민은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지하는 한 이 조례는 힘을 쓰게 되겠지요. 이 조례는 결국 제주 동부지역 개발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서쪽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된 동쪽이 앞으로 더 낙후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에 대한 페널티 부과가 아니라 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연 보전으로 생긴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고 밝힌 것이죠. 보전하는 지역에 개발 이익 못지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전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수도권 침수의 원인이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늘어나는 자연재앙 대비까지 생각한다면 환경보전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민 발의를 통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은 의회에서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정식 조례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지만 결국 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제주 도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들 역시 이번 결정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 손익계산서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여러분들의 손익계산서는 어떻습니까? 제주의 난개발 막고 제주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개발이 곧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동서균형 개발을 외치며 동부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나을까요?